60여 년을 한결같이 국민의 도로 위 안전을 지켜온 공기업. 대한민국의 도로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을 추구한다.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 26개를 운영하고 편리한 교통안전 서비스를 창출해 나가는 꿈의 기업. 도로교통공단에 입사할 최후의 1위는? 당신도 예외일 수 없다. 잠깐 방심으로 일어나는 교통사고. 나날이 증가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찾는 꿈의 기업. 국민에게 안전의식을 고취할 도로교통 홍보팀에 도전한다. 긴장은 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입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꼭 입사하겠습니다. 화이팅! 자기 표현 능력과 발전 가능성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당당한 발표력과 신선한 아이디어 위주로 심사하겠습니다. 얼마나 입사하고자 하는지 적극적인 의지와 열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용한 외모와 달리 활기찬 성격을 가진 지원자 이태형입니다. 단단한 의지의 소유자 이태형. 저의 매력 하나. 총 14개의 자격증을 통해 저의 생각을 문서화, 서류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나왔습니다. 자신을 저렇게 홍보할 줄 아는 친구구나 라면서 홍보팀에 아주 적합한 인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도 뭐 수상했다는데 네. 혹시나 그때 뭐 간단하게 발표했던 내용을 기억나는 게 있으면 발표해 볼 수 있어요? 1년 전이라 잘 기억 안 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과연 영어 말하기도 자신감 넘치는 큰 목소리로 할 수 있을까요? 기억이 안 나는데 한글로 해도 될까요? 영어 발표되는데 한글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시에는 영어 대본을 완벽히 외웠는데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태영 씨가 목소리가 다 같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극복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원래 목소리가 매우 작아서 선생님들에게 많은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꿈의 기업에 면접의 기회를 갖고 학교의 복도 끝에 서고 그 반대편 끝에는 선생님이 쓰신 다음에 끝에서 끝까지 목소리가 들릴 때까지 열심히 발성 연습을 해왔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렇게 커졌어요, 목소리가? 네, 1시간 동안 꾸준히 계속 자기소개를 하다 보니 갑자기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자기의 단점을 알고 그 단점을 보완해서 노력을 해서 지금 고쳤다는 데 대해서 이 친구는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협력할 줄 아는 지원자 박영경입니다. 성실한 배움과 치열한 고민의 조화, 박영경. 요즘 시대는 개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협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협동심을 기르고자 친구들과 함께 교내 장기자랑 대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영경 씨 지금 발표할 때 습관이 있는데 혹시 알고 있어요? 날카롭게 지적하는 심사위원. 저는 지금 장기자랑하는 줄 알았어요. 계속 노래하듯이 팔을 이렇게 흔들면서 하니까 자신도 모르게 팔랑팔랑 계속 움직였던 팔이 문제였네요. 영경 씨가 얘기하는 그 내용보다는 여기에 지금 시선이 집중돼가지고 무슨 얘기했는지 잘 사실은 안 들렸어요. 무의식 중에 움직여가지고 잘 몰랐는데 오늘 지적을 해주셔서 앞으로는 발표할 일 있으면 똑같은 행동은 안 할 것 같아요. 면허증 있어요? 제가 1종을 땄는데 아니 근데 왜 일종을 지금 따셨어요? 제가 살다 보면은 오토가 아닌 기어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미리 대비책으로 1종을 딴 것 같습니다. 몇 종이 있을 거예요? 저는 2종. 근데 너무너무 어렵게 땄었거든요. 정말 쉽지 않은데 그 여학생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정말 놀랐어요. 다음 도전자는 남학생입니다. 탄탄한 기본기를 갖춘 실무 능력자 남한결. 저는 컴퓨터 그래픽스 운용 기능사와 웹디자인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1학년 때는 포토샵과 일러스트의 기본 자격증인 GTQ를 취득하였고 또한 저는 학교에서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자기소개 다 한 거예요? 네. 자기소개가 너무 그냥 장황하니까 잘 이해가 안 가거든. 길게 나열한 자기소개가 문제예요. 자기소개를 할 때 정말 자기를 간결하게 설명할 수 있는 한두 마디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 멘트를 준비하는 것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꿈의 기업에 제안하고 싶은 아이디어는 역지사지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발생하는 디스크, 하반신 마비 등을 하루 동안 겪어보면서 체험하는 영상을
지적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역지사지로 지금 한결 씨가 이제 그런 걸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만약에 뭘 실행할 때 저런 거로 만약 사람들한테 부탁한다 하면 사람들이 쉽게 나서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디자인을 하고 싶은 한림디자인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안은지라고 합니다. 차분한 바탕에 더해진 열정, 안은지. 처음에 필기 본능, 들은 것이나 생각나는 것은 적어야 합니다. 언제나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적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 중에 자기가 필요한 정보, 그걸 메모를 함으로써 자기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저희한테 이제 소개서에서 썼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무단횡단이나 그다음에 졸음운전 안 되오 등 안전수칙을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찍은 후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그리고 QR코드로 접속을 하여서 영상을 보내면 졸음쉼터나 휴게소 그리고 버스 키오스크 거기 등에 저희 영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좀 활성화가 되기 힘든 그런 아이디어가 아니었나. 꿈의 기업에 지원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뭐 표지판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좀 테스트해봐도 될까요? 네. 혹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세요?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가라는 그 표지판입니다. 네. 가볍게 통과. 승합차는 가면 안 된다는 그렇죠. 뜻입니다. 승합차. 딩동댕입니다. 모두를 사로잡을 홍보를 할 김예경 인사드리겠습니다. 풍부한 상상력에 더해진 명확한 표현력, 김예경. 제가 꿈의 기업에 제안하고 싶은 아이디어는요. 노인분들에 맞는 시각적 위치에 맞는 신호등을 배치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초록불이 되었을 때 횡단 시간을 알려줘서 빛이 바닥에서 나게 되면은 야간에도 사고율이 하락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은 사회에서 이슈되고 있는 게 노인 교통 안전이거든요. 정확하게 저희가 지금 바라고 있는 답을 딱 줌친 거예요. 꿈의 기업에 지원하게 된 굉장히 특별한 동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교통사고를 한번 당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운전자분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피해자를 데리고 확실하게 뒤처리까지 해주시는 모습에 아, 이런 분들의 시민의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경이의 진정성을 느낀 심사위원.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예경 씨가 얼만큼 이제 교통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가를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정확히 맞춰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30km 이상으로 달려야 하는, 이거는 50km 이하로 달려야 하는. 정확히 맞췄네요. 이거는요? 바닥이 별로 좋지 않은 상태임을 알려주는 표지판인 것 같습니다. 세 문제 모두 정답. 아, 좋았어. 안녕하십니까. 여수정보과학고등학교 강지혜입니다. 진심이 담긴 디자인을 추구하는 성실소녀 강지혜. 아버님이 운전하시는 화물차 거. 운전하고 네.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의 그 애로사항들을 혹시 알아요? 중앙 분리대가 있는데 밤에는 승용차 분들이 상향등을 잠깐 켜는 게 아니라 계속 켜고 가셔가지고 그게 큰 부담이 돼가지고 아예 보이시지가 않는다고, 그게 좀 불편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이 하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친구가 아버지의 애로사항을 갖다가 알고 있다는 데 대해서 거기에 제가 조금 마음은 갔습니다. 이어 등장한 다음 도전자. 그림으로 꿈꾸는 디자인 실력자 양현식. 얼마나 안전운전이 중요한지를 경각시켜주기 위한 광고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짧고 굵게 만화로 아이디어를 소개한 양현식 도전자. 그 영상 자체는 물론 지루한 내용이긴 했지만 그걸 풀어내는 과정에서 짧고 간결해서 괜찮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현식 씨를 스타일로 따진다면 본인이 동적인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정적인 스타일이에요? 저는 약간 정적인 스타일이라고. 홍보라는 역할은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려야 되고 바깥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일인데 조금 소극적으로 보이거든요. 장기를 보여준다든지 할 수 있는 것 좀 보여주세요. 어색한 미소에 담긴 의미는?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계속 생각하다가 넘기게 됐네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꿈의 기업 도로교통공단의 안전벨트가드 김재정이라고 합니다. 똑소리 나는 표현력이 주는 존재감 김재정.
아이들은 도로교통공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상당히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저는 쉬운 도로교통공단과 쉬운 교통안전을 알려주기 위해 아이들이 게임을 좋아하니까 게임으로 만들면 아이들이 쉽고 그리고 재밌게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솔직한 심사평이란 말에 더욱 긴장되는 이 순간. 홍보팀 신입 직원을 보는 줄 알았어요. 발표 너무너무 잘했고요. 아이들한테 게임으로 접근한다. 너무너무 아이디어가 좋았습니다. 되게 날카로운 지적 많이 해주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칭찬이 많이 돌아와서 뿌듯하고 좋아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등교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학교는 서울인데 집은 용인이다 보니까 거리상 멀기 때문에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일찍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생활했던 것이 결국은 직장 생활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학생이 우리 도로교통공단에 와서 일을 한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고 헌신적으로 솔선수범하고 이러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면접 평가 종료. 도전자들의 재능과 인성을 집중적으로 심사. 꿈의 기업의 선택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 결선 진출자. 다음 관문을 넘어 전진하게 될 도전자는? 김예경 학생. 감각적인 창의력과 표현력으로 주목을 받은 김예경 도전자. 김혜경 학생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을 표현함에 있어서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도 상당히 현실성이 있고 좋았습니다. 그런 장점들이 최종 결선에 진출하게 된 요인이었습니다. 타고난 감각에 더해진 은근과학 끈기 김예경. 두 번째 결선 진출자 꿈을 향해 달려갈 두 번째 진출자는? 김재정 학생. 뛰어난 발표력과 강단 있는 자신감을 보여준 김재정 도전자. 김재정 학생은 발표력이 좋았고 그중에서도 어른들과 아이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카드 놀이를 갖다가 아이디어로 제출한 데 대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선까지 올리게 됐습니다. 한결같은 성실과 열정의 결합체 김재정. 결선 진출의 기회를 거머쥘 마지막 도전자는? 이태형 학생. 빛나는 뚝심과 특유의 순발력으로 시선을 끈 이태형 도전자. 이태영 학생은 심사위원의 질문에 당당하게 대답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고 순발력이 너무 좋아서 합격시키게 됐고 결선에서 꼭 보고 싶은 친구입니다. 무한 가능성을 품은 성장소녀 이태형. 결선 진출자 3인의 막상막하 실력이 지금 공개됩니다. 최후의 1인에 도전하는 최종 결선 진출자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도전자 성동 글로벌 경영고 김재정. 국민의 안전 벨트가 될 성동 글로벌 경영고등학교 김재정입니다. 두 번째 도전자 미래산업과학고 김예경.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김예경입니다. 세 번째 도전자 3.1상고 이태형. 안녕하십니까. 수원 3.1상학고등학교 이태형입니다. 국민의 교통안전 의식 강화에 기여할 예비 홍보 마케터들입니다. 오늘 함께할 꿈의 기업은요, 교통사고 예방과 국민들의 교통 안전에 힘을 쓰고 있는 공기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이 무대엔 마지막 경합을 심사할 세 분의 심사위원 그리고 꿈의 기업 선배 판정단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꿈의 기업 이사장 신용선, 이병진, 시각영상 디자인과 교수 이지선. 우리 도전자들 직접 이렇게 만나보니까 어떠신가요? 아주 발표하는 거 보니까 똘망똘망하고 아주 당차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오늘 꼭 우리 회사에 입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결선 무대가 진짜 기대됩니다. 네. 이병진 위원 이 새 도전자에게 궁금한 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평소보다 더 눈을 반짝반짝 빛내는 모습 보고 계세요.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네. 빛이. 시작 전에 또 좀 긴장도 좀 풀 겸 준비를 좀 해봤거든요. 세계 각국의 표지판을 제가 따로 준비를 했거든요. 돌발 문제. 세계 각국의 교통 표지판을 맞춰라. 자, 이제 문제를 드릴 텐데요. 잘 보고 맞춰보세요. 자, 첫 번째 표지판 외국의 이색 표지판입니다.
아이들 뒷좌석 카시트를 보는 것 같은데. 아, 카시트를 보이세요? 네. 카시트로. 아, 이게 다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아니요, 정답인가요? 틀렸습니다. 아니에요. 바바리맨이 많이 출몰되는 지역 같습니다. 오, 어떻습니까? 과연 정답일까요? 요건 좀 쉬울 것 같은데 빨리 맞춰보세요. 자, 도로로 갑자기 오리들이 지나갈 수 있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자, 테두리를 벗어나는 사람들, 이 표지판의 의미는?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하라는 표시판 같습니다. 예. 사람이 그 구역이 그럴 수 있어요.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다는 형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많이 왔어요. 예, 이걸 뭔가 많이 한마디로 들어간 것 같아요. 한마디로 통학 지역 주변에서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하라는 표시 같습니다. 예. 그게 한마디예요? 한마디가 굉장히 한마디가 와. 예, 정답이군요. 정답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요. 어린이 보호구역. 네. 이번 문제 전 한참 웃었어요. 이번엔 자, 마지막 맞춰주세요. 문제예요.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루마니아 페치카라는 마을에 세워진 표지판인데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정의. 지금까지 두 문제를 맞힌 김재정 도전자, 이번에도 정답일까요? 술을 마시고 기어다니는 사람이 많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아니, 교통표지판인데 술을 마시고 기어다니는 사람이 많으니 주의하시라는. 예. 와, 진짜 재밌다. 와. 이야, 맞았어요. 아니 세계 각국의 이색 표지판을 맞춰라. 1위는 김재정 학생입니다. 큰 박수 네,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에는 우리 도전자들이 꿈의 기업을 찾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지금 확인해 보시죠. 교통사고 제로에 도전한다. 국민에게 건강한 교통문화를 알릴 예비 홍보 꿈나무들이 꿈의 기업을 찾았습니다. 여기는 중앙교통정보센터라고 해서 국내 교통정보의 허브 역할을 하는 교통정보센터입니다. 꿈의 기업은 각 지역교통정보센터와 유관기관에서 확보한 정보를 통합하고 관리하는데요. 수집된 정보는 바로바로 도시교통정보 시스템을 통해 운전자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영상들이 나중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나 그럴 때도 쓰이는 건가요? 그렇죠. 이 영상을 가지고 사건이나 사고 그런 게 일어났을 때 각 지방경찰청에서 이것들을 관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도로의 여러 가지 돌발 상황들을 모니터링하고 하면서 원활하게 이제 도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 관리에 다 하는 그런 역할을 제공을 해주는 거죠. 전국에 있는 그 조그만 길 하나에도 CCTV 그거 딱 조정할 수 있는 게 기술이 대단하구나. 이 꿈의 기업이 우리의 교통을 정말 잘 신경 써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곳은 운전면허 시뮬레이터 기계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타고 연습을 오늘 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할 거거든요. 도로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황을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처음 운전대를 잡은 도전자들, 안전운전을 할 수 있을까요? 딱 운전대를 붙잡는데 그때부터 긴장이 되더라고요. 긴장도 잠시, 침착히 운전에 집중합니다. 천천히 너무 안 돼요? 잘한다. 출발하십시오. 안정적으로 출발하는 태영. 순조롭게 주행하는가 싶더니 가지마. 우회전입니다. 가운데 노란색 선이 좋아하거든요. 실제로 자동차 타면 안 될 것 같아요. 운전이 쉽지만은 않죠. 또 다른 체험의 문을 연 도전자들. 이들을 반기고 있는 것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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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을 딱 열고 들어오니까 스크린이 펼쳐져 있었고 화이트보드가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뭐지?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현장 평가인가?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올바른 교통안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고속도로인데 차 한 대가 정차되어 있고요. 한 대가 그거를 피하지 못하고 추돌하고 또 한 대가 추돌하고 연속 4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어요. 이 사고 가장 큰 원인은 고장난 차량을 가장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는 1차로 세워놨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뒤따르는 차량들이 안전거리 유지하지 못해서 피하지 못하는 그 두 가지 가장 큰 원인이에요. 이런 지방 도로에서 나는 빨리 가고 싶고 이 사람도 그걸 눈치채고 날 도와주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지방도로에서 과속을 감행하는 차량. 그런데 갑자기 사고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위험을 만났을 때 사고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실전 문제로 들어가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진짜 시작이다. 더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본인들이 하는 그런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큰 위험이 될 수 있는지 알려주고 운전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생각과 또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럼 제가 첫 번째 문제부터 드릴게요. 여기는 자동차 전용 도로, 이륜차들은 못 들어가는 그런 장소예요. 잘 보세요. 아슬아슬 앞차의 돌발 주행. 결국 뒤차는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안전 규칙과 관련해서 어떤 점이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써보세요. 이 사고는 고속도로에서 빈번히 일어나는데요. 과연 도전자들의 생각은? 들어보세요. 옆차가 차선을 변경하려는데 이를 무시하고 속력을 줄이지 않았다. 그거는 좀 관계가 먼 것 같아요. 하얀 실선의 경우는 끼어들기가 불가한데 갑작스러운 끼어들기로 하얀색 실선으로 되어서 끼어들기가 금지된 구간인데 꼭 끼어든 것이 첫 번째 원인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차의 진로 변경 금지 위반을 원인으로 꼽는 예경과 재정. 정확히 맞췄어요. 정확히 맞췄어요. 이곳은 진로 변경 금지 장소. 하지만 앞차는 진로 변경을 감행하며 뒤차의 주행을 방해합니다. 이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 뒤차는 운전대의 과조작으로 사고를 막지 못했는데요. 운전해본 경험이 없어서 황당한 이야기를 쓸 줄 알았는데 정확히 꼬집어 얘기하는 거고 이 학생들은 안전에 관심과 이해도가 좀 높다라는 걸 한순간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도로에 있는 위험들을 제대로 예측할 수 있는지 그걸 확인해보는 문제를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여기 앞에 가던 차가 우측 방향 지등을 작동시켰어요. 어떤 위험들이 나타나서 또 어떤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 위험 요소를 써주시면 돼요. 또다시 같은 원인을 꼽은 예경과 재정. 태형인 도로가 1차로로 바뀐다고 예측했는데요. 정답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위험이 펼쳐지는지. 예상치도 못한 상황이었고 운전자의 놀램이 저도 같이 느껴진 것 같아요. 앞차가 우측 방향지시 등을 켠 채 진로를 변경하는 찰나 공사구역이 나옵니다. 앞차가 진로 변경해요. 본인은 간신히 피한 거고요. 바로 뒤에 오는 차는 이런 갑작스런 위험을 만나서 피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이 사고의 원인은 첫 번째,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뒤차에 있고요. 두 번째는 갑작스런 앞차의 진로 변경 때문입니다. 두 학생은 눈에 보이는 그런 위험 요소 위주로 생각을 했는데 이 태영 학생은 현재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을 예측하는 그런 능력 보고 운전을 하지 않아도 어떻게 이걸 생각해냈을지 상당히 놀랐습니다. 요 문제는 영상에 힌트가 있어요. 여기는 편도 3차로에서 교차앞에 가면은 차로가 4개가 돼요. 횡단보도가 있고요. 잘 보세요. 쭉 들어서는데 여기까지. 힌트 봤어요? 힌트 못 봤어요? 자, 시청자분들도 눈 크게 뜨고 맞춰보세요. 보행자가 지키지 못해 일어나는 교통사고입니다. 아직도 눈치채지 못한 재정과 태영. 반대로 예경인 척척 써내려갑니다. 다 썼으면은 김혜경 학생부터 답을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오른쪽 차 사이로 사람이 횡단을 하려고 신호가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횡단을 하고 나타날 것 같습니다. 3차선에서 4차선으로 생기는 그 과정에서 자동차가 사람을 못 보고 사고가 날 것 같습니다. 급하게 정지선 근처로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다 같이 정답을 화면으로 확인해 볼게요. 1, 2차로 비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들어서는데 이렇게 할머니가 이렇게 할머니가 그리고 또 옆에 보면은 소녀까지 있어요. 무단횡단은 해본 적은 있습니다, 솔직히. 그때 생각이 나서 신호를 잘 지켜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교통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한 김예경 도전자. 현재 보행자 사고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단횡단입니다.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한 60%가 무단횡단, 보행 중에 사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어린이들의 무단횡단.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절대 하지 마세요. 자, 이번엔 또 다른 문제. 이 교차로 안에서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사고, 유형. 어디서 오는 차랑 어디서 오는 차가 만나게 될런지. 사고 원인을 영상으로 확인합니다. 교차로의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뀝니다. 오른쪽 앞 오토바이를 잘 보세요. 오토바이가 예측 출발을 하고요. 신호 위반을 한 버스와 충돌합니다. 이 사고의 원인은 오토바이와 버스 모두 신호 지시 위반으로 벌어진 사고인데요. 신호는 약속입니다. 지켜지지 않는다면 사고를 피할 수 없습니다. 김예경 도전자, 이번에도 사고를 정확히 파악했네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 도로에서 활동하면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가 생각하는데 버스 오른쪽에 장착된 CCTV에 찍힌 영상 자료예요. 버스 정류장에 버스가 멈췄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버스가 정류소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뒷문에서 하차하는 승객과 오토바이가 사고가 났습니다. 다시 봐도 아찔한 순간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사고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것은 버스 운전자입니다. 이 사고를 예방한다면은 1차적으로 버스 운전자가 정장 가까이 버스를 붙였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왼쪽으로 앞질러 갔다면은 이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교통 안전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한 두 사람. 퀴즈를 통해서 다양한 교통사고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불상사가 다음부터는 일어나지 않기 위해 교통안전 홍보가 더욱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잠시 후 새 도전자의 중간 점수가 공개됩니다. 지금 도전자들이 결선에 오르기 위해서 면접평가와 도로교통 안전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해봤는데요. 총 35점 가운데 과연 몇 점을 받았을지 궁금합니다. 예, 학생들의 점수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중간 평가 결과 김예경 도전자가 34점으로 1점 앞서고 있습니다. 간발의 차이인데요. 하지만 1등은 1등입니다. 김혜경 도전자 기분 어때요? 점수차가 얼마 안 나서 바짝 긴장한 상태로 꿈의 기업에 꼭 입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당하고 긍정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그들이 넘을 마지막 관문. 자, 여러분 이제 결선만 남았어요. 마지막 과제이자 새로운 출발이죠. 지금 여기 뒤에 보이는 그림들이 뭐 같습니까? 포스터, 맞아요. 저희 그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포스터 공모전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교통안전을 홍보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마지막 과제가 교통안전을 홍보하는 꿈의 기업이 내놓은 과제는 이 빈 공간을 채울 포스터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최종 결선 과제, 교통안전 포스터를 만들어라. 세상을 바꿀 세 사람의 교통안전 포스터가 잠시 후 공개됩니다. 참여와 열정 그리고 도로교통 안전에 대해서 한번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의 이해가 딱, 빡, 끝. 네, 한 번에 이해가 될 수 있는 포스터를 가장 높은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포스터에서 가장 중요한 그래픽적인 요소가 잘 배치가 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습 많이 했으니까 후회하지 않을 만큼 노력하자. 맞아.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재정이의 결선 준비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도로 위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전문가분을 찾아가서 조언을 얻으려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통안전을 연구해 사고 예방책 마련에 힘쓰는 조준한 박사. 그래서 한 해에 일어나는 교통사고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어요. 작년 2013년 그 발생 건수를 보시면은 이제 21만 5천 건 정도 발생을 하고 있고 사망자는 5,092명 이렇게 이제 발생을 좀 하고 있어요. 보시면 이제 고속도로죠. 전방을 보면은 좀 약간 그 비상 상태죠. 차량이 좀 서행하고 있는 상태인데 해당 차량이 앞차를 추돌하는 어떤 사고가 되겠습니다. 이 사고가 이제 대표적인 안전거리 미확보에 대한 사고가 되겠습니다. 안전거리 미확보라고 하는 것은 앞차가 갑자기 정지를 했을 때에 충분한 거리가 확보되지 않아서 뒤에서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가 대표적인 그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입니다. 그렇다면 운전자들이 안전거리 확보를 하려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주변의 차량을 배려하면서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안전 운전 습관이나 문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번 결선을 통해서 운전자분들의 인식을 바꾸고 경각심을 일깨워줌으로써 서로를 배려하는 아름다운 교통문화를 만들고 싶어요. 기대해주세요.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용인부터 학교가 있는 서울 중구까지 등교를 하면서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자동차 사이는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 건수가 적지 않은 만큼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갖도록 구성했습니다. 안전거리 미확보는 엄연한 교통법규 위반 항목입니다. 중앙선이 생명선이듯이 저희 포스터에서는 안전거리를 지키면 안심할 수 있다 하여서 생명안심거리라고 칭하였습니다. 지금 안전거리 미확보로 사고가 나는 프로테이즈는 지금 전체 교통사고의 9.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제는 아주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생명안심거리는 이렇게 하고 물음표를 했는데요.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몇 타를 이렇게 띄워놔야 될지 그게 좀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제가 그것을 이렇게 넣지 않은 이유는 날씨마다도 다르고 그리고 이 도로에마다도 다 다르기 때문에 저런 상황을 운전자분들께서 보시고 아 내가 운전 습관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안전거리를 얼마나 띄워내야 되는지를 직접 찾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 띄어쓰기의 V가 가운데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은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띄어달라, 넓혀달라는 거죠. 근데 중간에 있는 네 문장 있잖아요. 이렇게. 포스터 가운데 깨알같이 쓰여있는 네 줄. 지나가면서도 눈에 들어올 수 있을지는 사실 그건 좀 의문이에요. 저 네 줄을 읽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네 줄을 읽는 데에는 먼저 위에 현황이 들어있고 밑에는 권유 문장이 있기 때문에 빠르고 유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빠르게 읽으려면 그 줄하고 그 줄 사이가 더 많이 띄워져야 됩니다. 우선은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고요. 포스터의 속성상 굉장히 짧은 시간에 보고 가기 때문에 조금 더 다듬은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듭니다. 최대한 많은 정보와 권유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서 제작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걸림돌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운전자분들이 많이 이용하시고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휴게소에 붙어 있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많이들 사용하시는 내비게이션 어플 시작화면에 팝업 창으로 띄워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제 설정과 아이디어는 좋으나 포스터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긴 문장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1점 차이로 1위를 달리고 있는 김혜경 도전자. 아, 내가 1등이구나. 결선 발표 잘하면 제가 계속 1등 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예경이네 학교를 찾았습니다. 야, 왼쪽으로 휘잖아. 안 삐뚤게 해. 친구들까지 다 모아놓고 뭐하나 했더니 결선 주제를 정하기 위한 실험을 한다는군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길에서 이어폰을 꽂고 다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에 따른 위험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실험을 해볼까 해요. 첫 번째 조건은 이어폰을 안 하고 걸을 때 뒤에서 차가 오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이어폰을 끼고 있을 때 뒤에서 차가 옵니다. 보행자의 반응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작합니다.
먼저 이어폰 없이 길을 걷는 예경. 자동차가 큰 소리를 낸 것도 아니고 경적을 울린 것도 아닌데 갑자기 뒤를 돌아보더니 알아서 몸을 피합니다. 그렇다면 이어폰을 끼고 있을 때는 어떨까요? 차가 다가왔을 때는 물론 경적 소리에도 반응이 없습니다. 바라보는 친구들이 더 긴장한 듯하죠. 제 갈 길만 가는 예경이의 바로 옆을 스쳐가는 자동차. 그 상황에서도 정작 예경이는 태어납니다. 진짜 차에 치이는 줄 알았어요. 저도 맨날 이어폰을 끼고 다니는데 이 실험 보니까 되게 위험한 것 같기도 하고. 이어폰을 안 끼고 걸었을 때는 차 소리가 들리니까 피할 수 있었는데 이어폰을 낀 상태에서 걸으니까 차 소리는 안 들리고 감각적으로 못 느끼겠더라고요. 정말 위험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번 결선 과제가 평소에 생각해왔던 사고의 위험성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안전의식을 일깨워주는 홍보를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이어폰 때문에 정작 자신을 지켜주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보행자를 대상으로 한 포스터. 차량이 보내는 신호를 들어야 생명을 지킨다는 간결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포스터의 작품성이 아주 우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특히 이어폰을 문제 삼아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낸 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한 여학생이 이어폰을 꽂은 채로 횡단보도를 걷고 있었는데 옆에 오는 자동차를 확인하지 못하고 살짝 스치는 사고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아찔한 상황이 다른 사람에게 이루어지면 안 된다 생각하여 이렇게 포스터를 제작하였습니다. 애경 학생이 학교 운동장에서 이렇게 실험까지 직접 다 하고 포스터를 만드는 자세가 너무 좋았다고 보고요. 굉장히 이 포스터가 이거 무슨 포스터지? 이런 약간 궁금증을 자아내는 것은 성공한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들을 수 없는 생명의 신호가 뭐지? 지나치게 세련된 문구가 오히려 이해를 방해할 수도 있다는 지적. 이런 헤드카피를 생각하기 전까지 50개 정도의 카피를 적어 나갔는데요. 당신이 듣는 소리가 과연 무슨 소리입니까? 다음 곡은 경적 소리. 이런 식으로 카피를 생각하였지만 다음 곡은 경적 소리 좋은데? 포스터를 준비하면서 친구들한테 많이 보여주고 코치해달라 이런 식으로 많이 돌아다녔는데요. 그때 탈락한 표어가 이병진 심사위원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내 선택대로 할 걸 이런 후회가 살짝 했죠. 고등학생이 한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전문적인 그 결과물을 갖고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좀 좌측으로 기울어져 있는 게 문제고요. 지금 하단에 보면 카피가 좀 자세히 안 보이거든요. 아래쪽에 있는 문구가 눈에 잘 안 들어오는군요. 더 큰 사이즈로 배치하였을 경우 헤드카피가 죽을 수가 있고 포스터를 보고 나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볼 수 있도록 저만한 사이즈의 문자를 작성하였습니다. 디자인 면에서 월등한 실력을 선보였지만 의미 전달 면은 조금 아쉽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1점 차로 중간 점수 공동 2위인 이태영 도전자. 1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꼭 여점 우승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결선 준비에 나선 태영이. 결승 과제 받고 너무 막막했는데 찾아뵈면 도움될 것 같은 분 있어가지고 만나러 가고 있어요. 만나면 도움되는 그 사람은? 아빠! 우리 딸 왔어? 안녕하세요. 태영이 아버지는 15년 경력의 베테랑 택시 운전사. 그렇다면 도로 위 전문가들의 생각을 들어볼까요? 요즘 어떤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왔어요. 간혹 학생들이 좀 이렇게 무단횡단할 때도 있고 무의식 중에 휴대폰 사용, 스마트폰이 너무 빠져갖고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천천히 걷는 거야. 그래서 클라스는 울렸는데 그때서야 깜짝 놀라서 빨리 가더라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기사님들 말씀 들으니까 도움 많이 됐고 이제는 제가 직접 나가서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백문이 불여일견. 택시 기사들의 말대로 스마트폰이 교통안전을 방해하는 골칫거리일까요? 와, 정말 정면을 보고 걷는 사람을 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야, 태영아 저거 봐봐. 너 핸드폰 상하는 거. 어디? 스마트폰에 푹 빠진 이 사람.
저 핸드폰에 정신 팔려가지고 신호 바뀌고 가는데도 저 핸드폰 사용하고 하는 거. 좀 위험하지 않냐? 무슨 바쁜 일이 있는지 계속 자판을 치고 있는 것 같죠? 헐, 대박. 경적 소리에 놀라 뛰어가네요. 헐, 대박. 진짜 보니까 완전 장난 아니다. 저러다 사고 나는 거야. 한세 명 갈 수도 있는 거야. 학생이 저러면 되냐? 뉴스로만 봤던 것들인데 실제로 보니까 너무 위험한 것 같고 그 위험한 걸 제대로 알릴 수 있는 포스터를 만들어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도움이 되는 포스터를 만들 생각입니다. 제 작품 꼭 기대해 주세요. 제가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스마트폰. 길에서 걸으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경고 메시지를 강한 문구와 직접적인 디자인으로 표현한 포스터. 국내에 2,672만 명이 스마트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보행 중에 사고가 난다든가 이런 게 충분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미리 예측해서 이렇게 스마트폰의 위험을 예고했다는 것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굉장히 강해서 사실 우와 세다 이런 느낌을 확 받았거든요. 근데 대화 내용이 사실은 좀 너무 작아요. 대화가 길고 사진까지 있다 보니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빨간색 레드 카드 하나만 있었어도 이게 그냥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이 위험하겠구나. 충분히 의미 전달은 될 수 있었거든요. 전반적으로 좀 되게 강렬하다고 느꼈던 게 아마 피라는 메타포를 사용을 해서 그런 효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이게 교육적인 의미의 포스터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네거티브하게 가면 안 좋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갑자기 생각난 저의 아이디어인데요. 빨간 피가 아이들의 교육에 문제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성인용과 어린이용으로 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인용에는 피를 사용하고요. 네, 아이들이 많이 보는 포스터에는 피를 제외하고 스마트폰 화면이 많이 깨지는 그런 효과를 많이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포스터를 어디에 붙이고 싶으세요? 네, 저는 물론 꿈의 기업 본부에 있는 1층 홍보관에 붙이고 싶습니다. 네, 저는 또 바닥에 붙이는 포스터로 한번 사용해보고 싶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저의 포스터를 보면 아차 싶어서 바로 스마트폰을 주머니 속에 쏙 넣을 것 같습니다. 주제 선택은 좋았으나 다소 투박하고 직접적인 이미지가 아쉽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새 도전자의 발표가 끝나고 심사위원들의 최종 결정만이 남았습니다.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갈 꿈의 기업 홍보처에 입사할 주인공은 누굴까요? 꿈의 기업 입사 프로젝트 스카우트 최후의 1인을 발표합니다. 김예경 도전자가 근소한 차로 선두인 상황. 최종 결과는 어떨까요? 저는 국민들에게 교통 안전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홍보팀 직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띄어쓰기의 V가 가운데 있잖아요. 이 부분은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빠르게 읽으려면 글줄하고 글줄 사이가 더 많이 띄워져야 됩니다. 우선은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고요. 조금 더 다듬은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전거리 확보의 중요성을 전한 김재정. 저는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홍보팀의 직원이 되겠습니다. 애경 학생이 학교 운동장에서 이렇게 실험까지 직접 다 하고 포스터를 만드는 자세가 너무 좋았다고 보고요. 포스터의 작품성이 아주 우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좀 좌측으로 기울어져 있는 게 문제고요. 위험한 상황을 알리는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게 더 나왔다라고 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폰을 끼고 걷는 보행자들의 위험을 알린 김예경. 저는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넘치는 순발력으로 국민 행복시대, 안전한 세상을 이끌어가는 홍보팀 직원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인해 가지고 사고도 많이 나는데 스마트폰의 위험을 예고했다는 것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무 네거티브하게 가면 안 좋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거든요. 피 대신에 타이어 자국이라던가 발자국을 같이 매칭을 하셨으면 조금 더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해결안이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강하게 경고한 이태형. 과연 3명의 도전자 중에 누가 최후의 1인이 돼서 꿈의 기업에 입사할 수 있을까요?
도전자들의 노력과 가족의 응원이 빚어낸 결과 결선 진출. 이미 작은 승리를 이뤄낸 이들이 한마음으로 마지막 목표를 향해 걸음을 내딛는 순간입니다. 최후의 1위는 꿈의 기업 홍보 마케터가 될 주인공은 이태영 도전자입니다. 축하합니다. 이태영 도전자입니다. 축하합니다. 이태영 도전자. 끊임없는 노력과 다부진 자신감으로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태영 도전자. 이 열정 잊지 말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는데 큰 몫을 다하기 바랍니다. 우승한 이태영 학생에게는 꿈의 기업 정규직 입사자격과 함께 장학금이 구상으로 주어지겠습니다. 네, 여러분 힘찬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째, 국민 행복시대 안전한 세상에 함께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나가겠습니다. 둘째, 고졸을 못하는 이 아닌 고졸도 할 수 있는 을 마음껏 보여드리겠습니다. 청춘이 있는 곳에 도전이 있습니다. 도전이 있는 곳에 미래가 있습니다. 꿈의 기업 입사 프로젝트 스카우트! 발표 때 너무 실수한 게 너무 계속 기억에 남을 것 같아서 그래도 뭐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 더 노력해서 더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가장 예의가 바른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스카우트 파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바이네르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